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진을 잘 찍으려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생각,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 또 여러분들의 이제 그 당시의 마음, 또 메시지, 이제 이런 걸 통틀어서 보통 이제 주제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에서는 항상 주제가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잘 드러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주 대상, 여기서 주 대상은 당연히 이 등대잖아요. 등대고 이 등대가 있는 이 막사, 이 건물인데 이걸 이제 돋보이게 찍으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등대 불이 이제 들어오는 이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저기 서부 캐나다 서부 서쪽에 있는 서쪽 끝자락에 있는 뉴펀들랜드 주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근데 낮에도 가서 이제 제가 찍었는데 낮에 가서 찍어 보니까 그냥 그는 단순한 기록 사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쪽으로 이제 해가 기울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녁에 매직아워에 같이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주 대상을 잘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려면 빛과 그림자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낮에 이제 지나가다가 좀 여러분이 찍고 싶은 그런 이제 상황들, 대상들을 발견했다 그러면 빛이 좋은 시점에 다시 가보는 거죠. 이른 아침에 간다든지 또 늦은 오후에 간다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이 가로등이나 조명등이 있으면 저녁 매직아웃 때 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보면 이 주 대상을 가지고 이 빛과 빛이죠, 그죠? 또 여기 또 빛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어둠, 그림자 이걸 이용해서 아주 단순하게 찍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등대를 참 좋아하는데 이 등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잖아요. 특히 바닷가에 있는 뱃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의미가 크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가능하면 이 등대를 기왕이면 또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도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제 저녁 매직아워라 그러면 보통 해가 지고 난 뒤 한 30분이 지난 시점이나 한 50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매직아워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순간에 참 저도 운이 좋았던 게 여기서 이제 이 한 장을 처음에 가서 이제 삼각 세워놓고 딱 찍으니까 바로 여기 불이 또 꺼져버리더라고요. 이 부분에 이 사람들 퇴근을 한 거죠. 퇴근을 하려고 이제 불을 껐는데 그러니까 가면 이 좋은 상황에서는 빨리 이때는 좀 찍어야죠. 찍고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좀 서로 조화가 안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게 인공의 불빛이고 이것도 인공의 불빛인데 나머지는 자연의 빛이고 근데 이게 서로 이게 이섬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구성들을 할 때도 보통 이때는 이제 서로 삼각형을 이루었을 때 이게 잘 안정된 느낌을 주면 이 주 대상이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아요. 삼각형을 이루었을 때 좋은 어떤 그런 대상들이라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보통 3분할 구성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또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대체로 이렇게 전체 건물은 가운데에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등대에 있는 이 부분은 3분할 구성이 했잖아요, 그죠? 3분할 구성은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또 이렇게 긋고 세로로 이렇게 등 간격을 하나 두 개 이렇게 끄면 선의 교차점이 가장 포인트를 배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균형도 있고 안정감이 느껴지면서도 좀 아름다운 그런 사진이 됐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좀 이제 이 의미 있는 대상들은 곳곳에 있거든요. 우리 이 생활 주변에 모든 게 다 의미 있는 대상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대상들이. 근데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제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 배잖아요, 그죠? 배. 여기서 보면 이게 또 많이 썩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더 많이 썩었고 여기는 거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 순차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어떤 하나 시간성 같은 그런 걸. 근데 이제 이걸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자 우리가 카메라의 노출 편차를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면 실제 우리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 다 밋밋해 보이거든요. 이 풀은 녹색으로 빛나고 이거는 하얀색이고 하늘은 이쪽은 좀 파랗게 보이고 이 구름이 있고 좀 밝은 구름도 있고 바다도 약간 진한 이렇게 그런 파란색으로 보이거든요. 블루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이게 주 피사체니까 이게 하얀색 부분 있죠.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보통 중앙부 중점이나 스파 측광을 하게 되면 나머지 주변부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어둡게 표현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노출계 자체는 이제 이 노출을 측광을 할 때 빛의 양을 가지고 하진 않아요. 뭘 가지고 하냐면 이제 빛에 대한 반사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흰색 같은 경우에는 빛에 대한 반사율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상당히 많이 반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결과 노출계가 판단을 했을 때, 아, 이 상황에서는 빛이 상당히 좀 부족한 어두운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죠. 반사율이 높으니까. 아, 반대로. 반사율이 높으니까 빛이 아주 풍부한 상황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출을 카메라 그 프로그램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준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주변이 좀 상당히 어둡게 표현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적절한 이제 밝기보다는 조금 더 밝게 표현을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빛과 이제 그림자, 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약간 그림자가 졌기 때문에 좀 이제 어둡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다 부분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빛이 비치지만 흰색하고 이 녹색 부분은 서로 반사율이 달라요. 빛에 대한 반사율이.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관용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적절한 밝기로 보이지만 카메라 노출계는 이 이제 노출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다 흰색의 밝은 부분에 맞추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살짝 눈으로 보는 거 어둡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쪽에 살짝 어두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뭐 한 60% 70%좀 되는데 여기다가 맞추면 카메라 노출계는 아, 이 부분은 빛이 상당히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노출을 좀 더 많이 줘요. 그 결과 이 부분은 적절한 밝기로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허옇게 날아가 버려요. 카메라 노출계는 항상 빛의 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표면에 반사된 반사율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진을 찍을 때 흰색 대상 있잖아요. 흰색 대상을 찍을 때는 좀 크다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중앙부 중점을 측광 모드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스팟 측광. 스팟 측광하면 이 흰색 부분을 중심으로 측광을 하기 때문에 스팟 측광은 아주 작은 부분을 측광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만 노출 측광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 주변 부분은 이제 좀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차별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제 노출 이제 이 그 편차를 이용할 때 여러분들 카메라에는 노출 보정 장치가 있잖아요. 그죠? 사진을 좀 어둡게 만들고 싶으면 마이너스 쪽으로 해주면 되고, 밝게 해주고 싶으면 플러스 해주면 되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걸로 조정해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또 좋다라는 거고, 또 기본적인 구성도 보시면 보통 이제 3분할 구성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3분할 구성이라는 거는 이 부분이 거의 3분의 1이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이게 3분의 2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가로도 마찬가지로 대략 이제 이 부분도 약간 3분의 이제 1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또 이 부분도 이 작은 부분이 3분의 1에 들어갔고, 이 큰 배 이거 자체가 3분의 2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 방법을 하면 전체적으로 딱 균형이 잡히고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일일이 다 현장에서 계산해서 잘 하진 않아요, 프로 작가들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에는 아주 섬세하게 이런 걸 이제 그 계산하면서 좀 하는 게 좋죠. 3분할 구성으로 찍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때는 또 렌즈의 비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는 보통 이제 나는 이제 50mm, 1655mm 이제 그 렌즈를 쓰는데, 이때는 16mm로 썼을까요? 아니면 55mm로 찍었을까요? 아니, 크롭바디로. 참고로 이제 제 거는 크롭바디거든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자, 우리가 렌즈, 다음에 렌즈도 한번 제가 강의를 할게요. 렌즈가 보통 우리가 광각 렌즈가 있고, 그다음 표준 렌즈가 있고, 그다음 망원 렌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 개가 다 특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앞에 가까이 있는 건 크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건 아주 작게 표현을 해요. 광각렌즈로 직접 찍어 보시면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힐 때 앞에 서면 안 좋아요. 얼굴이 엄청 크게 나와요. 관광객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뒤로 물러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런 셈이죠.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이 배나 뒤에 있는 배나 여기 있는 배나 크기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관광 렌즈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풍경 찍을 때 그렇죠, 그렇죠. 예. 넓게 찍히니까. 넓게 찍히니까. 그래서 이제 광각 렌즈라 그러면 우리가 초점 거리를 따지면 우리가 몇 미리 하잖아요. 그 초점 거리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광각 렌즈예요. 그러니까 10mm 정도 되면 초광각 렌즈라 그러거든요. 아주 넓은 화각에 찍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6mm만 돼도 제법 넓은 광각 렌즈예요. 그리고 50mm는 이제 표준 렌즈, 우리 눈하고 거의 화각이나 이렇게 비슷하고, 근데 이제 50mm가 보다 더 초점 거리가 긴 렌즈, 뭐 70mm나 뭐 200mm 같은 경우는 망원 렌즈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대신 이 광각 렌즈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대상을 크게 표현하고 이 공간 자체를 조금 왜곡을 시켜요. 그러니까 앞뒤 거리를 더 넓힌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망원 렌즈는 그 반대예요. 망원 렌즈는 공간을 압축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공간이 압축되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음에 렌즈 얘기할 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것도 보세요. 비행기가 참 멋있죠. 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빛과 그림자를 잘 이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평소에 이렇게 유심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카메라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가 빛 탐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분명히 어둠도 있고 그림자도 있어요. 근데 우리 눈은 관용도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 편차를 잘 이렇게 그 인지를 못해요. 우리 눈은. 근데 이제 카메라 노출계는 그걸 굉장히 인지를 잘해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조금만 밝아도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밝게 표현을 하고, 조금만 어두워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둡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공항 이제 시드니 공항 대합실에서 제가 밖을 내다보고 찍은 건데, 이 한낮이었거든요. 낮이었는데 이제 구름이 쫙 끼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검게 표현이 안 되겠죠. 그죠? 아무리 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적절한 밝기로 보인다는 이야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밝으니까 초점을 여기 이 정도, 이때는 이 정도 보통 구름이 한 중간 톤에다 맞추면 되거든요. 노출 이제 그 측정을 할 때.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정도에 맞추면
이게 이 부분이 밝기 때문에 이 지상 부분은 상당히 어둡게 표현된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 이 부분이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에 이 앞을 지나가는 비행기가 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이제 빛과 그림자의 미세한 차이를 찾는 훈련을 해보자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분명한 노출 편차가 일어나요. 카메라로 찍어보면 이제 그래서 이런 훈련을 계속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빛과 어둠의 노출 편차를 이용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빛 자체는 아무리 좋아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빛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빛만 이렇게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좋은 빛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비행기가 없다 그러면 뭐 구름하고 빛이 정말 좋구나 이 정도잖아요. 근데 빛이 가장 좋은 이 시점에 비행기가 착 지나가니까 날아가는 그 순간을 담았으니까 뭔가 의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가님은 네. 저 상황을 기다렸다가 찍으신 거예요? 그렇죠. 기다려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공항에 하니까 비행기가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도 날아가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도 날아가고 막 사방으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이쪽 할 줄에서는 또 반대로 날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쪽에서 처음에 100번씩 이렇게 이제 날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일로도 지나가고 또 이렇게도 지나가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 딱 계속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다 하고 또 저 하늘도 싹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침 비행기가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륙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 카메라 안에 연사 기능이 있잖아요. 저속 연사든 고속 연사든 이때는 다 연사 기능으로 찍게 돼요. 연속 촬영으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비행기 되게 빠르잖아요. 뭐 조금 이때만 해도 시속 한 500km 정도로 됐을 텐데 500km 보통 비행기는 시속 한 800km, 900km로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모드는 무슨 모드로? 그럼 AV 모드로 하고 TV 모드 뭐. TV 모드를 해도 되는데 AV 모드로 하면 조리개 수치만 조절해주면 셔터 속도가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조리개 수치만 조절해주면 이제 조리개 수치를 개방해주면 속도를 빠르게. 그 대신 미리 이런 상황에서는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니까 감도를 좀 한 800 정도까지 올려놔야죠. 한낮인데도. 셔터. 근데 제가 작가님 그 책 속에 있는 사진에 보면은 네. 조리개 몇 ISO 이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ISO를 보니까 낮에 찍은 사진이신 것 같은데도 막 800, 막 이렇게 몇 백씩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낮인데도.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이제 낮에도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고정관념을 깨야 될 게 ISO를 높이면 안 좋다 이런 고정관념은 깨야 돼요. 그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쵸. 수줍으면 안 올리고 찍어야 좋은 사진은 좋구나. 그건 이제 옛날 말이고 요즘 여러분들은 이제 워낙 카메라가 발달했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카메라도 되게 좋은 카메라고 그러니까 지금 6400까지 올려도 거의 노이즈 발생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낮에 쓸 때도 조금 이제 흔들리는 것보다는 뭐 감도를 높이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보통 오늘 같은 날 야외 찍으라 그러면 저는 보통 1600으로 찍거든요. 800으로도 찍고.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후지필름 카메라 X-T2를 쓰는데 그 카메라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노출 편차를 상당히 줄여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라 그러는데 이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뭐냐면 아주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하고 여기도 보면 저 밝은 이 바깥 부분 굉장히 밝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 아래쪽은 어둡거든요. 상당히 어둡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다이나믹 그 레인지를 400%까지 올릴 수 있어요. X-T2가 아니라 400%로 설정해 놓으면 이제 이 밝은 부분의 디테일들도 잘 살아나고 이 어두운 부분도 디테일이 잘 살아나요.
굳이 보정을 안 해도. 근데 이제 후지필름 X-T2나 T3 같은 경우에는 감도를 800 이상으로 올려야 다이나믹 레인지가 400%까지 나와요. 근데 ISO로 400으로 하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2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보정도 하긴 하지만 그냥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많은 사진들의 감도를 낮에도 800 이상 올린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낮에는 어차피 빛의 양이 넘쳐나기 때문에 올리지 말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O 100으로 그냥 찍어서 주구장창 100으로는 나도 낮에 최대한으로 올려본 게 흐린 날 400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그럼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흐린 날 찍으면 보통 이제 셔터 속도가 한 20분 1초나 400을 하면 한 30분 1초 정도 나오거든요. 뭐 많이 가도 한 좀 밝다 그러면 50분 1초, 60분 1초 나올 텐데 그러면은 조금만 어두워도 흔들리기 쉬워요. 그리고 또 카메라가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단하게 고정을 하면 괜찮은데 자칫 잘못해 흔들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맑은 날이라도 계속 야외 찍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실내나 그늘에 들어가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0으로 하면 흔들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100으로 찍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그냥 그 ISO는 과감하게 그냥 하세요. 뭐 800도 괜찮고 1600도 괜찮고 그리고 또 실내 들어가면 어쩔 거예요. 실내 들어가면 최소한 1600이나 3200까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매직아웃 시간 같은 경우에도 매직아웃은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때는 최소한 3200이나 6400으로 올려도 조리개를 최대 개방에 찍어야 돼요. 2.8이나 4.0으로. 그래야 안 흔들려요. 삼각대가 있으면 괜찮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도를 괜히 12만 8천이나 25만 6천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출 보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는 제가 배우기로는 투 스탑까지는 괜찮은데 그 네. 이상은 될 수 있으면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그거는 보통 세 스탑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그 표현을 할 때 그 노출 보정도 보통 이제 세 스탑까지는 괜찮고 근데 이제 세 스탑 정도 더 이상 할 필요는 사실 없죠. 일반 상황에서는. 네. 이제 그거는 어떨 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아주 밝잖아요. 그죠? 아주 밝고 이 부분 좀 어둡잖아요. 이럴 때 찍을 때는 노출 보정을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 한 2단계나 3단계를 해놓게 좀 어둡게 찍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어두운 부분들이라도 이 디테일들이 좀 잘 살아나거든요. 후보정 작업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 흰색 부분은 한번 이렇게 이제 디테일이 날아가 버리면 밝게 찍어서 이거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지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흰색 피사체 같은 거 찍을 때는 좀 어둡게, 사진이 좀 이제 카메라 LCD 화면에서 볼 때 어둡게 보여도 살짝 어둡게 찍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뭐 포토샵을 통해서 좀 살짝 밝게 해주면 이제 좋고 라이트룸에서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다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낮에 풍경 사진 찍을 때도 삼각대를 꼭 쓰라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것도 옛날 말이에요. 낮에 풍경 사진 찍을 때 낮에는 보통 풍경 찍으면 이제 조리개를 16이나 21로 바짝 조여서 찍어야 심도가 깊어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ISO 감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낮에 ISO를 한 800이나 800만 올려도 금방 조리개 16이나 21로 찍을 수 있어요. 그래도 셔터 속도가 한 250분일초나 120분일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각대 가지고 다니는 거는 귀찮기도 하고 또 꼭 필요할 때는 삼각대를 써야죠. 예를 들어 장노출을 줄 때 그러니까 뭐 20초, 30초 사진 찍을 때는 삼각대 당연히 필요하죠. 별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폭포 찍을 때도 삼각대 필요하고
그죠? 파도를 찍을 때도 필요하고. 그럴 때 외에 이제 이렇게 야외에서 흐린 날이나 뭐 맑은 날 야외에서 삼각대를 꼭 써야 된다는 것도 옛날 카메라가 안 좋은 시절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그 이제 쓰시면 되고. 자, 이제 이건 전남 정도 있죠. 그 신안군의 이제 정도 염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왜 중요하냐면 이 똑같은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도로 들어가면서 저 안쪽까지 들어갔었는데, 들어갈 때는 보통 이제 오후 한 2시 정도 경이었거든요. 그때는 찍으니까 너무 기록 사진 같은 거예요. 느낌이 별로 없이.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오면서 그 안에 찍고 하니까 해가 기웃기웃 산 너머로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석양이 여기 해가 이렇게 이제 반영된 게 있고, 또 이분들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또 반영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때 찍으면 훨씬 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빛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이라도 빛의 특성, 즉 성질이나 상태에 따라서 이 대상들이 돋보이기도 하고 평범해진다는 거. 가능하면 빛이 좋을 때 찍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 반영 있죠. 이 부분. 이 반영을 이용할 수 있으면 반영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아직 단계에서는 이 수평선 수직은 정확하게 맞춰주고, 이런 작은 차이가 어떤 큰 그런 이제 어떤 결과물의 차이로 이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평생 이렇게 반듯하게 찍어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자유롭게 찍어야 돼요. 또 그 다음에는 지금 저 사진 그 이게 수평선 있잖아요. 네네. 이게 3분의 1 그게 더 맞춰지면 더 좋지. 그렇죠. 이게 3분의 1 정도 되고, 이것도 3분의 1, 이것도 3분의 1 대략 그죠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3분을 구성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대략 이 부분도 그렇고, 대략 3분의 1 지점에 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안정되게 또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기서도 정말 그게 이제 프레이밍이라는데 틀짜기를 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사진이 다 달라져요. 눈높이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때로는 이제 이렇게 뭐 약간 앉아서 찍을 수도 있고 서서 찍을 수도 있고 살짝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을 수도 있고, 또 옆에 찍을 수도 있는데 정말 다양한 프레임으로 일단은 좀 찍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진을 또 골라내는 그런 작업이에요, 사진. 그죠? 이 사진도 양이에요? 예, 양. 이거 이제 네, 아침해가 이제 떠오르는 그런 네 아침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사실 현장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어떤 그 현장감이 잘 드러내는 빛이 사실 좋은 빛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코 이렇게 많은 양의 빛보다는 오히려 적은 양의 빛이 이 주제를 더 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낮에 찍은 사진들은 별 감흥이 없어요. 그죠? 근데 기록으로 찍을 때는 물론 낮에 찍어야 되지만 이제 그래서 이걸 아침에 이제 뉴질랜드 남섬에 와나카 호수라고 있는데 그 와나카 호수로 쭉 걸어 내려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 양들이 쭉 있는 거예요. 마치 해도 떠오르고. 이제. 그래서 호수도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새벽 호수를 찍으려면 좀 일찍 나가야 돼요. 예, 뭐 그때 한 3명이 같이 갔었는데 2사람은 다 자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사진 찍는 사람들은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왜 또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또 사진을 찍으러 나가라고 그러냐 하면 사진은 철저하게 어떤 우연성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우연적으로 찍히는 장면이
필연이 동반되지 않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필연이라는 거는 내가 자꾸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필연적으로 사진을 우연적으로 사진이 찍히는데 그 우연을 만나려면,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만나려면 자주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음. 사진이 빛은 없지만 네네. 뭐 좋은 빛은 아닌데 그 내용은 참 좋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괜찮죠. 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배우겠지만 또 그 다양한 어떤 상황에서 빛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인공의 빛을 또 이용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찰나의 음. 순간에 딱 찍은 사진들 음, 그런 사진들은 또 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빛을 탐구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맑은 날만 좋은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빨리 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흐린 날도 얼마든지 좋은 빛이 있고 또 비가 내리는 날도 얼마든지 좋은 빛이 있을 수 있고 또 빛이 다 특성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나오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때도 이제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새벽 시간에 이거 아침이구나.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아침의 매지가 오잖아요. 그죠? 이때 참 얼굴을 놓고 찍어야 되나요? AV나 TV로도 보통 이제 30초. 우리가 셔터 속도를 이제 그러니까 벌버는 보통 30초 이상일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타임 셔터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한 28초 정도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삼각대에다가 설치해 놓고 이제 AV 모드나 TV 모드에서 이제 30초를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30초나 28초를 맞추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빛이 좀 우리가 긴 셔터 속도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28초를 만들어내려면 뭘 조절해 줘야 되나요? 28초나 30초를 해줘야 되냐면 일단 조리게 하고 그 다음에 노출 보정은 안 해도 돼요. 조리게 하고 ISO. 자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셔터 속도가 28초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일단은 조리개는 20으로 최대한 조여줘야 돼요. 빛이 최대한 적게 들어와줘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감도도 최대한 낮춰줘야 돼. 100이나 50으로. 그죠? 요즘 50도 되거든요. 일부 카메라들은. 되죠, 그죠? 그러면은 ISO는 50으로 낮춰주고, 조리개는 20으로 낮춰주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매직 아웃 때는 뭐 한 조금 밝은 상황에서는 한 15초가 나오고, 조금 어두워지면서 20초가 나오고, 조금 더 어두워지면 28초가 나오고, 조금만 더 어두워지면 30초 정도가 나와요. 그걸 보면 이제 그 표시판에 셔터 속도가 나오잖아요. 조리개하고 감도를 조절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미리 이제 이 처음에 배가 이렇게 이게 이 등대가 좋잖아요, 그죠? 이 등대가 좋고 또 매직아웃의 특징은 이 하늘하고 바다 색깔하고 비슷해져요. 그죠? 그리고 이 정도, 예, 이 정도 맞춰주면 돼요. 중간 정도의 밝기에 맞추는 거예요. 예, 예, 항상 중간 정도. 여기에 맞추면 주변부가 좀 어두워져요, 많이.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 너무 어두운 데 있죠. 뭐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맞추면 주변부에 좀 더 환해져요. 다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뭘 표현했냐면 이제 여기 가만히 지켜보면 배가 이렇게 쭉 지나가요. 끔찍하다, 그죠? 그럼 이게 배가 지나간 어선이 지나간 그 흔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작품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냥 배가 지나가는구나. 이걸 예를 들어서 60분 1초로 찍거나 뭐 125분을 찍으면 그냥 배가 온전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기록적인 사진이고 또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28초니까 28초 동안 배가 지나간 흔적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의 등대불이 이렇게 쭉 이렇게 또 반영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또 다음에 이제 조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또 뭘 상징하나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같이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하면 훨씬 더 또 좋은 사진이 나오죠. 이건 이제 이른 아침의 빛. 아니, 아니. 돌미역 건지는. 저런 활동을 쓰겠어요? 예. 그게 이제 그 경주 간포 쪽에 가면 나정 해수욕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나정 해수욕장에서 보통 한 3, 4월 정도 되면 이제 동해는 바다가 깊잖아요. 그래서 자연산 돌미역이 많이 이렇게 이제 파도가 센 날은 이렇게 떠밀려 온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 돌미역을 이렇게 막 건져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약간 트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빛이 좋다는 걸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저기 약간 거의 반역광이죠. 해가 바로 뜬 다음에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는 좀 밝게 나오고 여기는 아주 빛을 받는 건 밝게 나오고 이 부분은 좀 어둡게 나왔잖아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물방울이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정지돼 표현됐잖아요. 고속 셔터 속도, 그죠? 그러니까 셔터 속도를 한 350분을 저 정도로 하면 물방울이 순간적으로 파도 그 알갱이대로 딱 멈추 표현이 돼요. 뭐 500분을 초라하면 더 동글동글하게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이재 씨가 그랬잖아요. 파도에 휩쓸려 가겠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안 휩쓸려 가요. 왜 그러냐면 망원 렌즈로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망원으로 찍으면 공간을 압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아저씨와 파도 사이는 먼 그렇죠. 거리가 조금 있어요. 이거 200mm로 찍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광각으로 찍으면 저 파도가 아저씨가 굉장히 멀어져 보일 텐데 200mm로 찍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파도가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렌즈 사용법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그 렌즈 사용법도 이렇게 알려줄게요. 상황에 따라서. 저는 70mm 그럼 저 어떻게 찍었을까? 파도가 저렇게 그러니까 덮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저 뒤에서 막 용암이 이렇게 이제 용암이나 파도가 따라오는데 주인공은 절대 물에 안 빠지거나 용암이 휩쓸리지 않잖아요. 그는 초고속 망원렌즈를 찍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바다 사진을 찍을 때는 우리는 물에 들어가서 못 찍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바깥에서 안전한 곳을 찍기 때문에 망원렌즈로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접근 불가능한 곳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망원으로 찍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바로 찍기 때문에 있던 삶의 현장을 아주 극적으로 이제 표현한 그런 거고요. 이건 이제 한낮의 빛이에요. 한낮의 빛. 근데 보다시피 빛이 좀 강하죠. 강하고 딱딱한 느낌을 줘요. 느낌을 주고 그 대신 이제 원색의 표현에 좋고 이게 원래 노란색을 잘 표현한다는 얘기죠. 이 파란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특별한 색깔을 또 찌진 않아요. 보통 이런 아침에는 약간 푸른색이 새벽에는 파란색이 좀 강조가 되거든요. 늦은 오후 시간에는 약간 주황색이 좀 강조가 되는데 한낮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빛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빛이 강하고 딱딱한 대신에 원래 색을 잘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한낮에는 이런 도시 풍경, 자연 풍경 할 때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대신 이제 구성을 좀 잘 해야죠. 그래서 이때는 이 노란색 꽃이 참 이쁘잖아요. 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렌즈를 17mm, 16mm, 17mm 정도로 이렇게 좀 하니까 꽃이 되게 크게 보이잖아요. 부각을 시켰죠. 그리고 이 저 뒤에 이제 이것도 역시 뉴질랜드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북학해 호수하고 여기 이제 뭐 설산하고 이런 걸 쭉 이제 이렇게 찍는 거죠. 좀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호수 찍을 때는 당연히 앞에
뭔가 하나 있어야 돼요. 바다 찍을 때도 그렇고 좋다. 참 좋죠. 상상이 너무 좋아. 여러분들도 다음에 이런 거 연출해도 괜찮아요. 특히 이제 앞에 이런 뭐 큰 스카프라든지 숄 같은 거 있죠, 좀 투명한 거. 이제 이런 거 뭐 여러분들이 또 잘 이렇게 좋은 거 많이 할 수 있으니 이거는 약간 반역광이거든요, 그죠? 이런 걸 이용해서 찍으면 특히 이 스카프 이게 이제 하여튼 이 숄이라고 합시다. 이거 자체가 하나 스크린 역할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저 아주머니를 이렇게 몸만 비치고 얼굴은 다 안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도 또 셔터 속도를 빨리 했다는 게 여러분들 빨리 넣을 때 시골에서 이제 야외에서 넣을 때 이렇게 탈탈 틀잖아요, 그죠? 맞아, 물방. 예, 그 물방울이 또 이렇게 또 비치고, 예,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늦은 오후 시간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기웃기웃 오후 한 4, 5시 정도 되면 좀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또 찍는 것도 괜찮고요. 네.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